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윗물에서 아랫물까지라는 제목으로 수도박물관과 서울 하수도과학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빗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에 서울에 내렸을 때 이것이 지하수라든지 하천에서 이용이 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계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의 생태계가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도시라고 하는 곳은 이런 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도로 자체가 대지면들이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층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건물들이 고층화되게 되면서 열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증발산량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화 이전만 하더라도 51%는 증발이 되고 40%는 토양 속으로 침투가 되게 되면서 유출량이라고 하는 흐르는 것은 9%밖에 되지 않았던 데에 비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증발량도 줄고 당연히 토양으로의 침투량이 줄게 되면서 결국 유출량만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되어서 도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지하 수위는 너가 되면서 하천 자체가 건천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통한 이 급배수를 통해서 결국 이런 인공계의 물순환이 필요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윗물에 해당되는 아리수 정수센터라든지 물재생센터와 같은 이 아랫물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간물이 물재생센터에서 방류가 되어서 한강에서 같은 강에서 다시 취수를 하는 이런 인공계 물순환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도 마음도 맑게 해줄 수 있는 이 윗물과 아랫물의 만남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상행하효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는 일은 알아서 본받는다는 말도 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윗물 하게 되면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아랫물 하게 되면 우수나 오수, 폐수들을 의미하는데, 왠지 윗물은 좋은 것, 아랫물은 나쁜 것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만, 윗물이든 아랫물이든 사실 이것이 하나의 순환 속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물도 마음도 맑게 해주는 트레킹 코스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자, 한강으로부터 취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상수원에 해당되는 물 아리수 정수센터와 더불어 이 물재생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뚝섬에 있는 그래서 수도 박물관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곳에서 일단 물이 고지대로 일단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지대로 이동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대연산에 있는 배수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었다가 이것이 결국 하수화되게 되면서 모여지는 곳 중에 하나가 중량물재생센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마침 서울 하수도과학관이 있어서 이것을 들렸다가 여기서 배출되는 것이 중량천을 거쳐서 청계천과 합수가 되어서 다시 한강으로 되돌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눈여겨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찍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이제까지 상수와 같이 마실 수 있는 물부터 이런 빨랫물을 제공했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날은 청계천이 이렇게 복개가 되면서 도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지대만 하면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게를 져서 물을 공급해야만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06년에 특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즉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되게 되면서 많은 전염병의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1906년에 처음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광무 11년인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바로 경성 수도 양수 공장이 준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 최초의 정수장이 지어지게 된 것은 1908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강물을 취수해 가지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정수를 시켰던 것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굴뚝이 보이는데 여기서 펌프를 돌려 가지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물을 높은 고지역으로 100m 고지역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니 바로 이곳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이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수도 배수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원지에서부터 정수를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시내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1910년만 하더라도 그 세대수라는 것이 6만 5천 세대밖에 안 됐던 데에 비해서 이제는 전 서울 전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수도 박물관이 있는 이 뚝섬에서부터 결국 대연산 배수지 공원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었고요. 현재는 배수지 위를 공원화해서 이런 넓은 소지 공터로 그래서 이곳 자체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수라는 것은 결국 이런 수압에 의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결국 서울 전역에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사용되었던 물이 다시 하수화되면서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 배수 관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맨홀 뚜껑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밑에 하수 관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버려졌던 하수들이 물재생센터 서울에는 4군데가 있는데요. 중량이라든지 탄천, 서남, 난지의 물재생센터에서 우리 오늘날은 이 하수를 100% 이렇게 처리해서 한강으로 재방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수를 물 재생을 하는 이 하수 처리 공간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청계천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7년에는 이곳에다가 하수도 과학관이라고 하는 이런 전시 공간을 만들므로써 이 물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소중함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 재생센터에서 다시 한강으로 내보내는 이 방류 수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유입되는 수질에 비해서 방류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특히 여기서 중요하고 있는 것은 TN과 TP라고 해서 결국 이 수질 속에서 여러 등급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부유물질 못지않게 총질소와 총이인을 관리를 함으로써 부영양화에 따라서 결국 수질의 녹조가 일어나는 것을 즉 영양염류가 너무 많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침전지에서 이렇게 침전을 시키고 난 뒤에 미생물을 위한 생물 반응조를 거치고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를 하고 소독을 한 뒤에 방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천변으로 이게 방류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량천 자체가 그동안에 이 오명을 씻고 이렇게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하수들이 폐수, 오수들이 이렇게 재처리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 자체가 서울 시민들의 중요한 힐링의 공간으로 산책과 자전거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서 이 물이 청계천과 합수가 되게 됐고 이런 합수된 물은 결국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중량천을 거쳐서 즉 한강으로 이렇게 방류되어서 결국 오늘날의 한강, 깨끗한 한강이 될 수 있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마시는 물과 재처리돼서 나가는 물은 하나인
한강에서 취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 자체도 결국 버려지는 아랫물과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똑같은 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랫물과 윗물의 소중함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알아봤습니다.